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 개론의 김하선입니다. 이번 시간도 OX 문제를 통해서 우리 시장론 부분 가볍게 정리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문제,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더라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맞죠? 왜냐하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 할당 효율적 시장은 어느 누구도 값싸게 우수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면 완전 경쟁 시장이건 불완전 시장이건 모두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완전 경쟁 시장은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초과이윤 얻을 수 없으므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고 있는 거고요. 불완전 시장도 정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그 가치 있는 정보를 얻고자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 일치한다면 이때는 역시 초과이윤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불완전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공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일단 조심할 게 뭐냐면 부동산 시장의 특성 중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든지 또 수급 조절의 곤란성, 자,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어렵죠. 수급 조절의 곤란성 때문에 가격의 왜곡이 발생한다. 이런 문장이 은근히 자주 나오는데요. 이때 가격의 왜곡은 어떤 뜻이다? 그 물건이 갖고 있는 가치와 실제 지불 시 거래되는 금액인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가격이 왜곡된다 그래요. 근데 가격의 왜곡은 어디까지나 단기에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의 왜곡은 단기에 발생하고 장기에는 가치와 가격이 일치한다.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급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3번, 부동산 경기가 상승 국면. 경기가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면 경기가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구매자 주도 시장 그랬거든요. 틀렸습니다. 매도자 중심 시장이지 구매자 중심 시장이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압축해 있어요. 부동산 경기와 관련했을 때 상향 그리고 회복. 상향과 회복 국면은 부동산 경기가 비교적 좋을 때 아닙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매도자, 파는 쪽, 공급자 중심 시장이 형성이 되어 파는 쪽이 대접을 받는 거죠. 그에 비해서 하향 후퇴, 경기가 좋지 못할 때는 부동산을 너도 나도 팔려고 하기 때문에 사는 쪽이 귀해서 대접을 받으므로 매수자 중심 시장, 다른 말로 구매자 주도 시장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잘못됐고요. 4번 볼게요.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경우 경계적 부근의 저소득층 주택은 정의 외부 효과, 좋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할인이 아니라 할증 거래가 되고요. 또 경계지역 부근의 고소득층 주택은 부의 외부 효과를 받기 때문에 할증이 아니라 할인되어 거래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할증과 할인의 위치가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틀린 지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추세적 정보뿐 아니라, 즉 과거 정보뿐 아니라 현재 새로 공표되는 정보, 현재 정보까지도, 과거 정보는 물론이고 현재 정보까지도 가치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가 공표된 정보죠. 이걸 기초로 기본적 분석을 하더라도 초과이윤 얻을 수 없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덧붙인다면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예컨대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은 준강성 효율적 시장의 유형까지 나타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라는 점도 아울러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6번 볼게요. 준지대 누구 거죠? 마샬이에요.
그러니까 준지대는 토지가 아닌 고정생산 요소, 구체적으로는 어떤 기계, 내구 자본 설비, 기계 설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시적 소득을 준지대라고 해요. 그래서 준지대와 섞어 쓸 수 없는 말, 영구적, 장기적 이런 말은 절대 섞어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구적으로 지대의 성격을 갖는다 하였기 때문에 6번은 틀린 지문에 해당이 되겠군요. 7번 차액지대설, 리카도죠.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에서는 비옥도가 지대를 결정하게 되며 수학 체감의 법칙을 전제한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도 비옥도, 수학 체감 이런 말 나오면 주저없이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을 답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8번 볼게요. 독점지대설은 토지의 소유 자체를 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보았으며, 근데 웃긴 게 뭐냐면 토지를 개인이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대가 발생한다라고 보는 건 마르크스의 주장이고, 마르크스의 이론은 독점지대설이 아니라 절대지대설, 독점지대설이 아니라 절대지대설입니다. 그래서 8번은 틀렸군요. 자, 9번 볼게요. 선매품. 자, 선매품 나왔는데 구매의 노력과 비용에 구애받지 않는다. 이 문장 나오는 그 순간 이미 정답은 전문품점이죠. 자, 특징적인 어떤 표현 나왔을 때 무슨 점포가 답이 된다. 특징적인 문장표현을 정확히 기억해달라고 강조를 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볼까요?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 그럼 상호 편익을 가져다주는 활동의 집적 지향성을 다핵입지 발생 요인 중 하나로 본다. 맞죠? 아, 서로 간에 상호 편익, 서로 간에 이익을 가져다 준다면 그런 활동, 산업은 한 곳에 모여야죠. 그래서 집적한다. 옳은 표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0번은 맞는 지문이죠. 이렇게 해서 시장론 내용을 가볍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대단히 수고들 많으셨고요. 여러분 요새 이제 날씨가 너무 덥고 또 새벽에는 너무 춥거든요.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까 사람이 처져요. 그리고 이맘때쯤 되면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과연 이 길이 제대로 가는 길인가, 이런 혼란이 많은 시점이거든요. 모든 학생이 매년마다 그래요. 근데 이때 이 시점만, 이 어떤 그 힘든 고비만 넘겨가시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니까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시고 힘내서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